자, 안녕하세요. 채널온 촌TV 촌장 안철주입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 허브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 콘텐츠 시리즈 창업자분들이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도 엄청 고민이고 아마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화성에서 온 개발자, 금성에서 온 창업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움의 김정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자 솔루션 위움의 대표 김정현입니다.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를 채용할 때 나중에 개발자를 뽑고 나서 스타트업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발자 실무 능력 평가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킹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린캔버스의 김규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기획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린캔버스의 김규진 대표입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생각보다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많이 좀 듣는 편이죠. 겸손함이 없어. 네, 제가 좀 겸손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기획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창업자분들이 개발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솔루션을 좀 제공해 보면 좋겠다. 이런 개발자는 필요해요. 개발자분들 중에서 이것까지 개발하면 얼마인데 이거를 또 개발하면 얼마고, 물론 딱딱 끊어가는 게 그 기능별로 이제 계산이 돼서 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애당초 이런 그 기능에 대한 단가가 매기기가 좀 어려운데 너무 좀 본적으로만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개발자 중에 이거 다 할 수 있다,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개발자가 과도한 자신감을 네. 보여주는 개발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한 번은 좀 질문을 좀 해서 좀 좀 그 개발자가 진짜 어떤 걸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는 게.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능력에 비해서 좀 과도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창업자 입장,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지인의 추천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가를 해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막상 채용하고 나니까 내 정해진 월급보다 생각보다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발도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된다고 하고 개발자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진짜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다른 세계 평균 임금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는 안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대적으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많이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원래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 개발자들 처우가 사실 그렇게 많이 좋았던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좀 보여지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창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열기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어서 개발자를 원하는 어떤 그 그룹 자체가 어떤 기업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어떤 분위기에서는 좀 창업에 대한 것들, 그런 쪽으로 좀 지원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좀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 거에 비해서 개발자가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처우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니까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몇 년 전이랑 바로 이제 대비를 해봤을 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만큼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시장의 변화가 개발자의 몸값을 올렸군요. 그렇죠. 공감합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두 분? 창업자와 개발자가 서로 얘기를 할 때 서로 벽을 보고 얘기하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 사실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서비스들 많이 이용해 보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하죠. 왜냐면 보편적으로 쇼핑몰이 많은데 그런 것들 참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가지고 가시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러한 정책들이 좀 잘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개발이 들어가지를 전제를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 만들려고 하는 건 창업자의 머리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발자한테 내 머리에 있는 걸 만들어내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준의 퀄리티가 나오려면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죠.
예, 이분들이 개발자랑 소통을 할 때 벽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둘이 사용하는 이 기획 언어랑 그 개발용 언어가 다르기 때문인데 같은 지구인인데 왜 다를까요? 한국인인데. 진짜 여기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진짜 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음. 막 웹 개발자한테 가서 뭐 여기다 배너 하나 달라달라 이렇게 개발 막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웹 개발자가 3일 정도 개발자한테 갔어요. 음. 아 이거 3일 안에 절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지 않고 네. 또 서로의 언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예.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는 너무 많죠. 내가 봤을 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기간이나 이런 게 딜레이가 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네. 바꾸는 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정말 엮여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핑퐁 싸움을 하면 네. 결국은 뭐 벽이 생길 수밖에 벽이 없는 거죠. 예. 좀 소통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개발자분들께서 최대한 좀 개발자한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반대로 개발자들한테 왜 이런 기획을 했고 어떤 기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발자들이랑 창업자들이 하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취업을 하고 기업에 딱 들어가서 기획자가 개발자들한테 아 이거 수정해 주세요 하면서 기획서를 딱 주면 개발자가 안 돼요. 지금도 잘 돌아가는데 왜 이거 지금 기획서 왜 꼭 이렇게 굳이. 바꿔야 되냐. 근데 여기서 기획자분께서 조금 더 이런 이유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바꿔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좀 물어보면 기획자도 납득을 하고 네네네. 서로 좀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랭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너무 목매어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은 지금 빠르게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빠르게 다음 스텝으로 MVP를 만들어서 시장 반응을 보고 이렇게 린하게 다시 피버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아 요번에 새로운 기술 이런 거 있고 그렇지. 이런 거 쓰면 조금 더 이렇게 고급지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이런 기술 좀 적용하는 거 어떠냐. 아 그럼 처음에는 창업자분들도 이렇게 그런 기술 쓸 수만 있으면 좋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물도 생각보다 창업자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당장 지금 어느 정도 구현하고 시장 반응을 보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향이 맞지 않나. 개발자분들 중에서는 뭐 자기 어떤 개발이나 그렇죠. 이런 쪽을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물론 뭔가를 빨리 개발하고 이런 것도 물론 창업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본인의 자기 개발적인 것도 좀 목적을 두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창업자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런 기술 지금 나와 있는데 쓸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 막 구글에서 개발자랑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구글링을 열심히 치고 열심히 공부해 나름대로. 기획서도 나름 열심히 기술을 네. 공부하고 나왔는데 네네. 구글에 쳐보니까 네. 이걸로 하면 이 기술이 더 간단하게 뭔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개발자는 딱 이렇게 그거 아직 구경 못해요. 외려 그런 경우도 있다. 경우도 있고 개발자분들이 보통 이제 뭐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먼저 하실 때 그 본인의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기술이 이제 조금 더 쉬운 방향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창업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되짚어서 좀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 중에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을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개발자분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할 수 있는 비안을 제시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기존 안에서 좀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는 식으로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질문 하나만 딱 해도 굉장히 네. 부담이 없겠는데? 네. 약간 비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네네. 좀 필요한 네. 것 개발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금액. 그렇죠. 금액적인. 두 번째는 기간. 뭐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뭐 최소 6개월? 실제로 진짜 6개월이 걸리는 프로젝트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창업자 편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네. 개발자는 좀 보수적으로 좀 책정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기간이나 어찌 보면 뭐 견적이라든지. 사실 창업자가 느끼기에는 아니 이게 정말 6개월이 걸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냥 개발만 들어간다라고 되면은 그렇게 6개월까지 걸리는 프로젝트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할 때 일단 3개월 물으면
판단 하나 해주세요. 이런 팁 괜찮나요? 가격을 좀 더 높이면 언제든 기간은 줄일 수 있어요. 아 진짜 이게 누가 개발하고 어디서 개발하냐에 따라 뭐 진짜 기간도 금액도 많이 다른데. 근데 이게 참 판단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팁은 어때요? 개발 의뢰를 하는데 A, B, C 여러 개발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는 거. 그렇죠. 이런 팁은 그건 필요하죠. 필요하죠. 괜찮죠. 네,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비교를 해보시라고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네. 비교는 꼭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어떤 기준 같은 건 없나요? 보통 업체에서 외주 비용을 산정을 할 때 인건비에다가 이제 수행 기간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 재경비를 더해요. 그러니까 재경비가 뭐냐면 인건비로 측정된 금액, 이제 전체 곱해진 금액에다가 110에서 120%를 곱해서 얘네들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들한테 맡기면 얘네들 반값도보다 더 저렴하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네. 재경비를 더해지면서 이제 인건비가 2번 더해지는 느낌이 되거든요. 네네. 기획 기설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프리랜서들이라든가 다른 업체 비교하면 뭐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 금액으로 되는데 조금 더 깎아달라라고 얘기하면 사실 안 깎아주시는 외주 업체도 막 많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뭔가 네. 근거 자료가 있어야겠다. 그쵸. 네. 소프트웨어 쪽 개발 쪽에 대한 인건비는 그 한국 소프트웨어 기술협회 쪽에서 연마다 한 번씩 값을 갱신을 해요. 표준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 싶을 정도 금액이 매우 높거든요. 예, 높아요? 금액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대기업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평균 값으로 좀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준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견적을 산출해 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도 그 표를 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오히려 더 굉장히 높게 나온다. 네, 높게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기준표 자체로 어떤 스타트업의 어떤 그 프로젝트들을 접근하는 게 좀 방식은 맞지는 않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만나면 되나요? 대충 견적 나오나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두 군데는 좀 그렇고 한 세 군데, 세 군데 정도는? 세 군데 정도는 알아보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그냥 맡긴다. 그건 별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그렇죠. 있겠다. 네. 그죠? 어느 정도 개발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처음에 개발했는데 그다음 유지 보수도 또 중요하잖아요. 유지 보수에 대한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기획 쪽이랑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만들겠다. 근데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기로 했는데 안 구현된 거는 어떤 형태로든 구현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견적을 매긴 건데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러한 명세가 없었고 기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물을 줬는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처럼 개발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지보수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범위에 대한 거를 잘 조율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견적을 잘 매기신 다음에 만약에 그 범위 안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는 좀 당연한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가 되면은 그 남은 영역은 유지보수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자세하게 명세를 할수록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자랑 얘기를 할 때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아야 된다. 추상적인 느낌을 뭔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 알지? 그 느낌 알지? 그거죠. 이거 제가 혹시 방송을 보실까봐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데 네.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셔서 어떤 정도의 심플함을 원하시나요? 하니까 에어비앤비와 같은 심플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에어비앤비가 심플한가요? 사실 심플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사례로 구체적인 뭐 유사 서비스라든지 네. 아니면은 서비스가 다르더라도 네. 내가 원하는 기능이랑 똑같이 구현된 무언가가 있으면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두 개의 다른 별나라에서 온 두 개의 종족이 서로 화해하면서 지구에서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서로 생각하는 그 입장차가 매우 다른데 그거를 좀 이렇게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그 과정이 서로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서로 적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좀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개발자분이랑 기획자, 창업자분들이 서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네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데 겁먹지 말고 얘기 물어보고 물어보고. 거에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소통을 계속해야 네.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또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이제 네, 중간에서 네. 개발자와 창업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버퍼나 또 다리 역할을 또 해주시잖아요. 네.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네, 네. 많이 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